밤의 장막이 내려앉은 강원도의 한적한 온천 마을. 이수정은 홀로 35년의 세월을 살아온 미망인이었다. 남편을 여인 지 5년.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들끓는 외로움을 파티와 술, 그리고 친구들과의 유흥으로 달래왔다. 화려한 옷차림과 도발적인 말투는 그녀를 둘러싼 방어막이자 동시에 내면의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다. 그날 밤도 수정은 친구들과의 떠들썩한 술자리를 뒤로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료칸의 노천탕으로 향했다. 뜨거운 김이 몽환적으로 피어오르는 탕 안에 몸을 담그자 온몸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탕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웃음소리에 그녀의 시선이 머물렀다. 2명의 흑인 남성이었다. 늦은 시간이라 탕 안에는 그들과 수정, 단 3사람뿐이었다. 어둠과 수증기 속에서도 한 남자의 단단한 근육질 몸매는 유독 돋보였다. 넓은 어깨와 군살 하나 없는 등, 그리고 무릎 아래로 언뜻 비치는 탄탄한 허벅지. 수정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원초적인 끌림이었다. 수정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미쳤어.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욕망은 끈질기게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남자는 친구와 몇 마디를 더 나누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수정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물에 젖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의 남성성이었다. 거대하고 위압적인, 숨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가지고 싶다. 그 생각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수정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향했다. 저기요, 남자가 돌아보았다. 짙은 눈썹 아래 깊고 검은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흥미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혼자 오셨나 봐요. 수정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그녀의 시선은 대담하게 그의 몸을 훑었다. 흑요석처럼 빛나는 피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목덜미, 그리고 단단한 가슴 근육까지. 남자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듯했다. 친구랑 왔는데 먼저 들어갔네요. 남자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다. 영어였지만 이상하게도 귀에 착 감기는 느낌이었다. 2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강렬한 긴장감이 흘렀다. 주변의 고요함, 뜨거운 온천의 열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노골적인 시선이 뒤섞여 위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런 곳에서 동양 여자를 혼자 볼 줄은 몰랐네요. 글쎄요, 운명일지도 모르죠. 수정은 탕의 가장자리에 팔을 걸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었다. 2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다. 남자의 큰 손이 수정에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는 듯 뜨거웠다. 이름이 뭐예요? 수정. 당신은? 카이. 카이의 입술이 수정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점차 격렬하게. 수정은 그의 목을 끌어안고 뜨겁게 응답했다. 죄책감, 외로움, 그리고 세상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는 오직 눈앞의 남자, 카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탕 안의 물이 거칠게 일렁겼다. 2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이것이 하룻밤의 불장난으로 끝날지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이 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사람의 만남이 서로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노을이라는 것이었다. 카이와의 하룻밤은 꿈처럼 아득했다. 수정은 낯선 남자의 품에서 맞이한 아침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였다. 카이는 이미 잠에서 깨어 그런 수정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잘 잤어요? 그의 낮은 목소리의 수정은 괜히 쑥스러워져 이불을 끌어당겼다. 카이는 그녀가 귀엽다는 듯 나직하게 웃었다. 2사람은
어색한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말이 통하지 않아 깊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눈빛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카이는 주한미군이었고 휴가를 맞아 친구와 함께 한국 여행을 왔다고 했다. 오늘 저녁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 수정은 자신도 모르게 아쉬움을 느꼈다. 이대로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수정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카이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온천 마을을 함께 산책했다. 수정은 어설픈 영어로 마을의 명소를 설명했고 카이는 그런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기념품 가게를 구경하는 평범한 데이트였지만 수정에게는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도 잠시 수정은 문득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은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었고 그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방인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미래를 약속할 수 없었다. 수정은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수정은 카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과의 사별,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외로움에 대해. 카이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군요. 그의 위로에 수정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녀의 아픔을 이 낯선 남자는 이해해주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카이는 수정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며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수정은 망설였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의 연락처를 받아들었다. 전화할게요. 카이는 수정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택시에 올라탔다. 멀어져가는 택시를 보며 수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설렘과 두려움,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수정은 카이가 건네준 쪽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인생을 또다시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수정은 카이에게 연락하지 못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몇 번이나 망설였다. 혹시라도 그가 자신을 가볍게 생각하면 어쩌나 혹은 이미 자신을 잊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인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수정은 미영에게 참아 카이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었다. 결국 아무 일 없다고 둘러댔지만 미영은 무언가 눈치챈 듯했다. 너 혹시 연애하니?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연애를? 아니면 말고. 근데 너 요즘 좀 이상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털어놔. 미영과의 통화를 끊고 수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만은 없을 터였다. 그녀는 큰맘 먹고 카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요? 답장은 금방 왔다. 당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의 짧은 메시지에 수정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서울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수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괜히 초조해졌다. 너무 과하게 꾸민 건 아닐까? 혹시 그가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카이가 나타났다. 그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사복 차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빛났다. 카이는 수정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봤다. 평범한 연인들처럼. 하지만 수정은 내심 불안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특히 외국인 남자와 함께 있는 자신을 훑어보는 노골적인 시선들은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영화를 보고 나오던 길, 수정은 우연히 남편의 친구와 마주쳤다.
그는 수정과 카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재수 씨,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수정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카이가 수정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유창한 한국말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수정 씨 남자친구입니다. 남편의 친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수정 역시 카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다. 하지만 그의 당당한 태도에 수정은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밤 카이는 수정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집 앞에서 수정은 카이에게 물었다. 왜 아까 남자친구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수정, 나는 당신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당신만 괜찮다면? 카이의 진지한 고백에 수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과연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카이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수정의 마음속 불안감도 커져만 갔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겼지만 수정은 여전히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다. 특히 가족들에게 카이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가,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렴. 내 시아버지 제사잖니. 수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시아버지 제사에 카이를 데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그녀는 카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이번 주말에는 친구랑 선약이 있어서 못 만날 것 같아요. 카이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지만 이내 알겠다고 대답했다. 수정은 그런 그의 모습에 더욱 미안함을 느꼈다. 시아버지 제삿날 수정은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제사가 끝나고 수정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카이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디 아파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걱정 가득한 그의 목소리에 수정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카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시아버지 제사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그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비겁함까지. 카이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든 건 싫어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수정은 더욱 미안해졌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그에게 자신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었다. 미안해요, 카이. 사과하지 말아요. 대신 다음에는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날 이후 수정은 더 이상 카이를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물론 여전히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카이가 있었다. 수정은 먼저 친구인 미영에게 카이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다. 미영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미영가, 나 할 말 있어. 수정은 미영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카이와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미영은 처음에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수정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날 생각이야? 응? 나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수정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게다가 넌 미망인이잖아.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보겠어? 나도 알아.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할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 미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수정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가장 친한 친구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수정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날 이후 미영과의 관계는 서먹해졌다. 수정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가 우연히 수정과 카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 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놈을 만나. 병실에 누운 시어머니는 수정을 향해 악을 썼다. 수정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카이는 수정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지는 거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우리 그냥 여기서 그만해요. 싫어. 헤어질 수 없어. 수정, 제발. 이건 당신을 위한 길이에요. 카이는 단호했다. 그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했다. 수정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가지마, 카이. 제발. 하지만 그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카이가 떠나고 수정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눈물로 하루를 보냈다. 그녀를 걱정한 미영이 찾아왔지만 수정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수정아, 제발 문 좀 열어봐.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미영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수정을 찾아왔다. 며칠이 지나서야 수정은 겨우 문을 열었다. 앙상하게 마른 그녀의 모습을 본 미영은 와락 그녀를 껴안았다. 미안해, 수정아. 내가 다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미영의 도움으로 수정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도 퇴원 후 더 이상 수정을 탓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 역시 아들을 잃은 며느리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일지도 몰랐다. 수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카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함께 걷던 거리, 함께 갔던 식당, 함께 보았던 영화. 모든 것이 그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정은 우연히 카이가 남기고 간 물건을 발견했다. 그가 즐겨 쓰던 라이터였다. 라이터를 손에 쥔 순간 수정은 그와의 추억이 되살아나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닦고 굳은 결심을 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고. 그와의 사랑은 아팠지만 그로 인해 자신은 더욱 성장했으니까. 수정은 라이터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이제는 정말 그를 보내주어야 할 때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수정은 이제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여전히 파티를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더 이상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발버둥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현재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정은 친구들과 함께 간 재즈바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카이였다. 그는 혼자 배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수개월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조금 야윈 듯했지만 여전히 멋있었다. 수정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에게로 향했다. 카이 역시 수정을 발견한 듯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오랜만이에요, 수정. 잘 지냈어요?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동안의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여 목이 메어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친구들은 눈치껏 자리를 비켜주었고 바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겨졌다. 할 말 있어요. 카이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수정과 마주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다. 수정과 헤어진 후 도저히 그녀를 잊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다고. 당신 없이는 안 되겠어요, 수정.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수정은 혼란스러웠다. 그를 다시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요. 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나섰다. 카이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저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다. 수정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카이를 다시 만나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끝내야 할까? 미영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미영은 이번만큼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며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결국 수정은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했다. 그녀는 여전히 카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수정은 카이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곳은 처음 만났던 온천 마을이었다. 나 당신 다시 만나고 싶어요. 수정의 고백에 카이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수정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카이의 손을 잡고 거리를 활보했다. 물론 여전히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수정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카이가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수정의 진심 어린 설득과 카이의 듬직한 모습에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허락해 주었다. 내 아들 목까지 우리 수정이 행복하게 해줘야 하네. 시어머니의 말에 수정과 카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정과 카이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잠이 드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카이는 저녁 후 한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수정은 그런 그를 위해 조리에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며 내조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여행을 떠났다.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구경하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이가 수정에게 청혼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수정? 그는 서툰 한국말로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특히 미영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두 사람의 결혼 준비를 도왔다. 수정과 카이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행복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구했다.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이었다. 수정은 정원에 예쁜 꽃들을 심었고 카이는 그런 그녀를 위해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갔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혼 1주년 기념일, 수정과 카이는 처음 만났던 온천을 다시 찾았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노천탕에 함께 몸을 담그고 두 사람은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카이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때 당신 정말 섹시했는데. 수정은 그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당신도 만만치 않았거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스름이 짙게 깔린 노천탕 안,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겹쳐졌다. 사랑해요, 수정. 나도 사랑해요, 카이.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게 포개졌다. 뜨거운 입맞춤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징표였다. 죄책감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던 한 여자, 그리고 낯선 땅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은 한 남자. 두 사람의 사랑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결국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